자, 1번부터 풀어보면 스피커는 우리가 전기가 흐르면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전기를 흘리면 코일이랑 자석이 있는데요. 전기가 흐르면 코일 자체가 얘가 자석이 돼. 코일 자체가 전기 흐름에 맞게 자석이 되고요. 그러면은 요 코일이 사실상 자석이랑 다른 밖에 있는 자석이랑 얘네가 힘을 받겠죠. 그래서 얘네가 힘을 받으니까 진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진동이 소리에 맞는 진동을 하면서 소리가 공기로 이제 나오게 돼요. 전기를 소리로 바꾸는 거 맞고, 코일이 자기력을 받아 진동판이 진동하는 거 맞고, 진동판이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가 발생하는 거 맞고, 답은 셋이 다 맞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번 문제를 보면 똑같이 이제 헤드폰. 원래 우리가 헤드폰은 스피커로 이제 헤드폰은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거잖아. 헤드폰은 우리가 귀에 쓰고 소리를 듣는 건데 헤드폰은 원래 전기가 흐르면 우리가 소리가 나오는 거였어. 원래는 그래요. 근데 헤드폰이랑 스피커랑 하여튼 헤드폰의 스피커든 마이크든 스피커랑 마이크의 구조가 똑같아. 스피커의 마이크의 구조가 코일, 전선이랑 자석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스피커는 전기를 소리로 하는 거지만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거꾸로 헤드폰을 이용해서 녹음을 할 거야. 즉 스피커로 녹음을 할 거야. 스피커로 녹음을 할 거다. 스피커로 이걸로 녹음을 할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마이크가 될 거야. 이런 문제야. 이게 언제 문제냐? 수능이요. 수능에서 스피커를 마이크로 써서 녹음을 하는 거를 문제로 냈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헤드폰을 이제 마이크에다가 헤드폰을 연결하고, 그래서 이제 헤드폰을, 즉 스피커를 마이크로 쓸 거다. 녹음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다. 그리고 이제 스피커에 대고서 귀에 써야 되는데, 스피커에 대고서 입으로 소리를 다양하게 냈어요. 그랬더니 녹음이 됐대. 그래서 왜 그러냐면, 똑같아. 마이크로 보면요. 마이크의 구조가 코일이랑 자석이야. 그래서 마이크는 전기가 흐르지 않고 지금 자석이 코일이 있고요. 여기서 내가 코일이 자석 진동판이랑 묶여 있어. 그래서 소리가 이제 내면요. 소리를 내면 가벼운 진동판이 진동을 하겠죠. 그래서 진동판이 진동을 하면 이제 코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코일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여기 있는 자석을 가운데 두고 코일이 왔다 갔다 하면 코일의 전자기 요도로 전기가 흐르는 거야. 코일에 이제 소리가 이제 진동을 하면 소리에 맞게 전자기 요도가 돼요. 소리에 맞게 전자기 요도. 그래서 소리에 맞게 전자기 요도로 전기가 흐르니까 그 전기가 컴퓨터로 들어가서 녹음이 돼요. 그래서 진동판은 공기에 의해 진동을 하고요. 코일에선 전자기 요도가 되는 거 맞고 코일이 자석에 붙은 채로 자석과 함께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석은 따로 있고 코일은 따로 있고 자석과 코일이 따로 있어서 둘이 코일만 진동해. 자석은 가만히 있고 그러면은 자석과 코일 사이에 거리가 가까웠다 멀어졌다 하면서 전자기 요도가 돼요. 코일이 자석에 붙은 게 아니고 코일 따로 자석 따로. 그래서 코일이랑 자석이 서로 다르게 진동하면서 운동을 해야 돼. 답은 기억 니은. 계속 3번. 또 계속 마이크랑 스피커인데 마이크는 우리가 여기 있죠. 소리가 오면 진동판이랑 코일이 얘가 한 몸이야. 소리가 오면 얘가 이제 진동을 해요. 그리고 옆에는 또 다른 자석이 하나 있죠. 또 다른 자석이 하나 있으니까 얘는 자석 따로 코일 따로. 그래서 얘가 진동을 하니까 이 거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코일이 자석을 가운데 두고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전자기 요도가 되겠죠. 전자기 요도로 소리에 해당하는 전기가 지금 이제 들어갈 거야. 소리에 해당하는 전기가 마이크로 들어갈 거고요. 이제 거꾸로 이제 스피커를 보면 스피커의 구조는 이제 자석이 따로 하나 있고 코일이 하나 따라 있어. 코일이 하나 또 따로 있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전기를 흘리는 거야. 스피커는 전기가 있어야 돼. 코일에 이제 전기가 흘러. 코일에 전기가 흐르면 얘가 이제 자석이 돼서 코일에 이제 전기가 흘러서 하나의 자석이 돼. 또 다른 자석이 하나 있어. 그럼 얘와 얘가 자석과 자석이 서로 힘을 받겠죠.
그래서 자석과 자석이 힘을 받아서 진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이크는 진동이 코일을 움직이고 코일이 이제 자석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기 유도가 돼요. 진동이 공기에 의해서 진동을 하고 코일을 움직이고, 그래서 마이크에서는 소리에 맞게 진동을 하면서 그게 전자기 유도로 전기가 돼요. 기억, 니은 맞고. 스피커는 전기가 흘러. 스피커는 이미 전기가 흐르고, 그래서 코일이 전기에 의해 자석이 돼. 그래서 코일이 전기에 의해 자석이 됐다 안 됐다 하면서 자석이랑 힘을 받아서 전기력을 받아서 그래서 진동을 하게 돼요. 스피커는 전기 신호가 이제 소리로 돼요. 요 진동이 이제 결국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가 돼.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 4번을 보면 이건 전자기 요도죠. 그래서 마이크니까 소리가 이제 진동판이랑 코일을 함께 진동을 시켜요. 소리가 진동판과 코일을 진동을 시켜. 그 무거운 자석은 옆에 가만히 있어. 자석이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소리에 맞게 진동을 하면서 자석은 가만히 있으니까 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변하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에 해당하는 전기가 코일에 흐르면서 생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요 전기를 가지고 소리에 해당하는 전기를 얻을 수 있어. 즉 마이크로 녹음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보면 N극이 가까워지면 N극에선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N극에선 자기장이 나오죠.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코일이 자석에 가까워지면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양이 많아지겠죠. 자기선속 자기장의 양.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N극이 갑자기 다가와. N극이 다가오니까 N극 다가와. 그럼 어떻게 전자기 유도돼야 돼? N극이 다가와. 오지마. 청력을 작용을 해야겠죠. 청력 작용을 해야 되고, 그럼 N극, S극으로 이렇게 청력을 작용해야 되니까 손을 어떻게 감아줘야 되냐면 엄지가 오른쪽에 가게 손을 감아주면 B의 방향이 돼요. 전자기 유도 답은 5번. 발광 킥보드는 우리가 여기에 건전지를 넣으면 건전지를 우리가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귀찮잖아. 건전지를 우리가 교환을 하지 않아요. 어릴 때 놀아본 기억에 의하면 걸을 때마다 불빛이 들어오는 신발이나 아니면은 바퀴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는 킥보드나 이런 게 다 우리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건전지 없이 작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자석이 따로 있고, 자석이 있고 코일이 있어. 그래서 얘가 이번엔 돌아가면서 자석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효과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변해서, 즉 자기선속이 변해서, 그래서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고 불빛이 들어와요. 전자기 유도에 이게 불 켜지는 거 맞고, 회전 속력이 빠를수록 유도 전류 세지는 거 맞고 답은 5번. 잠깐만요. 뭐야. 유도 전류가 세지는 건데 너 왜 작다 그랬어? 회전 속력이 빠를수록 유도 전류 세지가 크겠죠. 크다. 글씨 못 읽었고 답은 3번. 그리고 무선 충전도 우리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우리가 일상생활의 물품인데, 무선 충전기 요 기계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얘가 자기장을 만드는데 자기장을 변화를 시켜요. 변하는 자기장을 만들어. 즉 얘가 자석을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런 변하는 자기장을 만드니까 휴대전화 안에 있는 이제 전선의 내부 코일에 전자기 유도가 발생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장을 변화를 시키는 무선 충전기가 있고 내부 코일이 있고, 여기는 이제 자기장이 변하니까 전자기 유도가 돼서 충전이 되고요. 이제 요거를 봐야겠다. 자기선속이 증가를 하면 자기장이 위쪽으로 발생을 하는데 요게 증가를 하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보면 자기장이 위쪽으로 나오는데 요게 증가한대. 위쪽으로 나오는 게 증가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사실상 아래쪽에 N극이 있고 여기서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요게 자기장이 증가한다는 뜻은 뭐야? 사실상 N극이 접근하는 거죠. N극이 접근하는 거니까 우리 도선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 오지마. 청력을 작용을 하고 싶어.
청력을 작용을 할 거니까 나는 너가 오지 못하게 스스로 자석이 될 거야. 그래서 얘가 N극이 접근하면 내가 너 오지 마 해서 요 코일이 N극이 아래쪽이 되고 S극이 위가 되면서 전류가 A 방향으로 흘러야 돼. 엄지가 아래로 가게 오른손을 아래로 이렇게 다운을 시키면 그러면 A 방향으로 내 손가락이 감싸지면서 A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내가 전자기 유도가 될 거고요. 그래서 너는 A 방향이고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거 맞고 답은 기억 디귿. 그래서 계속 똑같아요. 계속 똑같아. 전자기 유도가 이제 카드 단말기가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변하는 자기장을 만들어. 변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지금 오른쪽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커진대. 오른쪽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커진대. 여기서 세기가 증가하는 자기장 발생하니까 오른쪽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커져. 즉 사실상 뭐야? 여기 자석이 N극, S극 이렇게 있는 자석이 사실상 여기서 앞으로 나가는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점점 커진대. 그게 무슨 뜻이냐면 N극이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N극이 N극 접근하는 상황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 도선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N극이 접근한다. 그러면은 나는 너 오지마. 오지마 청력을 해야 돼. 오지마 청력을 내가 해야 되고 그럼 얘를 오지 못하게 N극이 왼쪽, 오른쪽이 S극이 나오게 내가 전자기 유도가 될 거야. 그럼 이거에 맞게 손가락을 감아주면 왼쪽으로 엄지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감아주는 방향으로 하면 전류는 A 방향으로 흐르게 돼요.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건 이제 자석에 움직임을 준 다음에 우리가 전자기 유도가 어떻게 될 거냐를 물어봤고 이번에는 거꾸로 이제 전류의 방향을 준 다음에 자석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가를 해야 돼. 이제 거꾸로 해보면 거꾸로 자 자석은 접근해요. 자석은 뭔가가 접근해요. 접근하면 이제 전자기 유도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오지마가 돼야 되고 청력을 줘야 돼. 그쵸? 접근하면 오지마 청력을 줘야 되는데 전자기 유도가 이렇게 되거든. 전자기 유도가 이렇게 되는 뜻은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되면 엄지를 아래로 하고서 오른손을 감아주는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엄지가 아래로 가야 돼. 그래서 요렇게 전자기 유도가 이렇게 돼요. 전자기 유도의 방향이 이렇게 돼. 그러면 누가 접근하는 거야? S극이 접근을 하는 거겠죠. 자석은 S극이 접근을 하는 거겠네. 그래서 자석의 윗면이 N극이고 아랫면이 S극이 돼요. 원형 도선을 통과하는 막대 자석에 의한 자기 선속이 증가해요. 이게 증가해. 그래서 자기장이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들어오고요. 위로는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게 접근하면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커져. 이쪽으로 자기장이 커지니까 사실상 자기장이 증가해요. 막대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자기장이 커져요. 그래서 증가하는 거고요. 막대 자석의 윗면은 N극 맞아. 윗면은 N극 맞고 그래서 얘가 청력을 작용하죠. 청력을 작용하니까 아래에 있는 고리는 청력을 작용해서 아래로 눌리게 돼요. 아래로 눌리게 돼. 그러니까 아래로 세게 눌리니까 지금 중력도 아래로 작용하고 그래서 요 원형 도선은 아래로 더 세게 눌리니까 아래로 눌리고 중력도 아래로 있고 땅바닥이 요 원형 도선을 떠받치는 힘은 아래로 눌리는 힘, 아래로 중력을 둘 다 이제 떠받쳐야 되니까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중력보다 크겠죠. 답은 2번. 9번부터 이제 왔다 갔다를 하는데 9번부터 왔다 갔다를 하죠. 그래서 보면은 막대 자석 S극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자석이 S극이 가까워지는 거죠.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S극이 접근하는 거니까 S극 접근, S가 접근해. 그럼 어떻게 돼? 아 뭐야 오지마. S극이 접근해? 그럼 오지마.
일단 우리 도선의 입장에서 오지마 청력을 줘야 되고, 그럼 못 오게 하려면 도선 자체가 자석이 어떻게 돼야 돼? 위쪽이 S, 아래가 N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전류가 A 방향으로 흐르게 돼요. 그래서 청력을 줘야 되니까 N극이 아래로 가게 엄지를 아래로 다운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돌아가는 방향이 A 방향이 돼요. 그래서 T1일 때 유도 전류 방향 A 방향 맞아.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돼? S극이 접근을 하다가 여기선 정지죠. 자석이 정지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자석이 가만히 정지해 있으면 전자기 유도가 안 돼요. 자석이 움직이지 않으면 전자기 유도가 없어. 그래서 A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 A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은 변하지 않은 거야. 자석이 멈춰 있으니까. 일정하게 변하지 않아요.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지 않고 일정해.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T3에서 T4는 어떻게 되냐면 S가 이제 접근했다가 멀어지죠. S가 도망가네. 도망가면 어떻게 돼? 뭐야? 너 어디가? 가지마. 붙잡아야죠. 가지마 해서 붙잡아야 되니까 내가 붙잡으려면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이 되게 내가 자석이 될 거야. 그래서 인력을 작용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전류가 이번에는 거꾸로 B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고, 자석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 전자기 유도가 더 많이 되니까 A에 흐르는 유도 전류 세기는 T1일 때가 작고요. T4일 때가 커요. T1일 때가 작고 T4일 때가 커요. 그래서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 전자기 유도가 더 많이 돼요. 답은 D요. 이번엔 어떤 상황이야? 가까워지니까 N극이 접근이죠. 그래서 자석은 N극이 접근이야. 자석은 N극 접근이니까, 그럼 이제 도선 입장은 어떻게 돼? 오지마. 접근하는 애는 오지마. 일단 막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청력을 작용해야 돼. 그러면 N극이 접근이니까 도선 자체가 N극, S극이 이렇게 왼쪽이 N극이 되게 내가 전선이, 즉 솔레노이드가 스스로 자석이 될 거고, 이렇게 엄지가 왼쪽으로 가게 오른손을 감아쥐면 전류 방향이 이렇게 돼요. 오른손 감아쥐면 전류 방향이 이렇게. 그래서 그림에 의하면 이렇게 가면 전류 이렇게 흐르거든요. 여기는 뒤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A에서 저항해서 B가 여기 맞아. 전류가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감싸지는데, 이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가고요. 여긴 지금 뒤쪽으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전류 가는 거 아니야. B에서 저항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N극이 접근하니까 막대 자석에 의해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증가를 하죠. N극에서 이렇게 자기장이 나올 텐데, 이게 가까워지니까 더 막대 자석에 의한 자속이 증가해요. 자기 선속 증가하는 거 맞아. 자석이 P를 통과하는 순간 속력이 빠를수록 전류의 세기가 크다. 맞아. 답은 5번. 그래서 이 문제 수능 문제죠. 마찰이 없는데 P에서 Q로 갈 때 전구 밝기가 P가 밝고 Q가 어둡대. 그러면은 P에서는 그 전류가 왜 밝아? 전구가 왜 밝아? 전류가 크겠죠. 여기서 P에서는 전류가 크고요. 여기선 전류가 작겠죠. 그럼 전기는 P에서 왜 많이 나와? 전기는 왜 많이 나올까? P에서 전기가 왜 많이 나오냐면 여기서는 우리가 빨리 오겠죠. 자석을 빨리 왔다 갔다 하면 전기가 많이 생기겠잖아. 그래서 P 지점은 속도가 빠를 거야. 속력이 빠를 거야. Q 지점은 속력이 느릴 거야. 그래서 자석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전자기 유도가 잘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류 밝으니까 전압도 높을 거고, 그래서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자석이 전압의 크기는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크다. 맞아. 그리고 왠지 속력이 여기가 빠를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잘 모르나? 일단 그렇고, 전구 흐르는 전류 방향은 P에서는 어떻게 돼? S극이 접근하니까 청력,
S극이 접근하니까 청력이겠죠. 일단 속도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긴 하겠다. 문제에서 정확하게 주진 않았죠. 그래서 밝다, 어둡다는 일단 전류, 요거는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일단 P에서는 청력, 오지 마라고 해야 되니까 S, S극, N극 이렇게 못 오게 이렇게 솔레노이드 자체가 지금 자석이 될 거고요. Q로 갔을 때는 Q에서는 보면 색깔 맞추자. 그래서 P 지점에서는 이제 못 오게 해야 되니까 청력을 작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얘가 S극, N극 이렇게 내가 자석이 될 거고, Q 지점에서는 얘가 멀어지잖아. N극이 사라지잖아. N극이 도망가잖아. 가지마. 인력을 작용해야 되고 얘를 붙잡아야 돼. N극이 멀어지니까 널 붙잡으려면 내가 S극이 아래쪽이고 N극이 위가 돼요. 그래서 P와 Q 지점에서 지금 자석이 되는 방향이 다르죠. 힘도 다르고. 그러니까 유도전류의 방향이 달라. 전류 방향은 P와 Q가 반대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전기가 점점 생기니까 점점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점점 줄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점점 줄고 전기가 생기고, 그래서 열이 생겨. 전기와 열이 점점 생기기 때문에 전기가 점점 많이 생기고, 계속 전류가 처음엔 많아도 계속 여기서도 전류가 적어도 계속 전기가 생기면서 지금 열로 지금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야. 열에 의해서 지금 에너지 손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점점 P가 Q보다 작다? 아니야. 점점 전기로 점점 많이 생기고 있어. 그래서 요건 어떤 느낌이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있고, 그래서 요건 어떤 느낌이냐면 총 에너지를 볼게요. P랑 Q에서 총 에너지를 보면 둘의 총 에너지 다 더한 건 같아야 돼. 그래서 먼저 P에는 운동 에너지가 있고, 위치 에너지도 있고, 전기도 있고, 그리고 열도 발생해요. Q 지점에서도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가 있고, 위치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전기가 흐르고 있으니까 전기 에너지도 있고, 열도 있죠. 이거 4개 다 더해서 같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빛도 나고 전기도 있고 빛도 있고, 여기서 일단 전기는 P가 크죠. 전기가 뭐 20이고 여기가 뭐 전기는 한 10이라고 할게. 위치는 Q가 낮죠. 위치가 Q가 낮고, 그냥 20이라고 해볼게요. Q가 위치가 낮고, 그리고 P가 위치가 높아요. 2개 더해서 같아야 돼. 2개 더해서 같아야 되고, 그러면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점점 감소해야 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 대신 열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열을 여기서 한 10이라고 하고, 얘 운동 에너지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운동 에너지까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 이게 여기서 조금 빨라지는지 아니면 느려지는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뭐 45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45가 되거나 뭐 30이 되거나 줄거나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 그래서 중력이 크니까 점점 빨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느려질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속도가 뭐 느린 것도 해볼게요. 느리면 이게 다 같아야 돼. 그러면 이거 왼쪽은 100이죠. 그러면은 오른쪽은 60이니까 이게 열이 40이 나온 거야. 그래서 총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를 해야 돼요. 역학적 에너지는 70에서 50으로 감소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번에 운동 에너지 조금 빨라진 걸로 해볼까? 한 45로 빨라졌다. 그래도 계속 전기랑 열이 나오니까 계속 전기는 적어도, 그래서 열이 많이 나와야 돼.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석이 움직이면서 전기와 열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얘가 빨라지든 느려지든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되게 그렇게 에너지가 전환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애초에 전자기 요소 자체가 자석의 움직임에 의해서 나오니까.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와 열로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얘가 뭐 65면 얘가 25가 돼서 총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감소해야 돼요.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감소되게 돼야 돼.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그래서 요거를 보면 이제 A 지점에서는 A는 어떻게 돼? A는 S가 접근하죠. S가 접근하니까 오지마.
S가 접근해. 그럼 일단 오지마. 얘를 못 오게 해야 돼. 오지마라고 해야 되니까 얘는 코일 자체가 자석이 될 거야. 코일 자체가 얘를 못 오게 하기 위해선 위에가 S, 아래가 N이 되면서 자석이 돼야 돼요. B 지점을 보면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되냐면 엄지가 아래가 가게 얘를 다운으로 감아주면은 전류가 빨간색일 때는 이렇게 흐르겠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이것은 사실상 여기 이제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얘 스스로 솔레노이드 스스로가 전압이 생겨서 즉 유도 전압이 생겨서 유도 기전력이 생겨서 스스로 전압이 되어서 스스로 갑자기 전기가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잘 작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빛이 잘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P형 반도체, 여기가 N형 반도체가 돼요. 이제 B 지점을 보면 B 지점일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B 지점은 지금 N극이 도망가죠. N극이 도망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지마. 인력을 내가 작용을 해야 되고요. 가지마. 인력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솔레노이드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얘를 붙잡아야 되니까 아래가 S, 위가 N극이 되게 내가 자석이 돼야 돼요. 그럼 업이 되게 엄지손가락을 위로 하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전류 방향이 이번엔 요렇게 전류 방향이 파란 색깔로 요렇게 흐르면서 감싸지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건 사실상 여기에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쪽에서 갈 때는 이렇게 되고 그럼 B로 갈 때는 여기 플러스극이랑 N형 반도체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B로 갈 때는 전구에 불이 안 나와요. LED에서 불이 안 나와. 전기가 안 흐르고 LED가 빛이 안 나와. B로 갈 땐 빛이 못 나와요. 해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X는 N형 반도체다 맞아요. B를 지날 때 얘가 B를 지날 때는 이제 빛이 안 나와야 돼. 역방향이거든. 그래서 역방향일 땐 양공이 PN 접하면 반대쪽으로 가게 돼요. PN 접하면 반대쪽. 그래서 빛이 나올 때가 PN 접합면으로 가는 거였고 빛이 안 나오는 역방향일 때는 PN 접합면 반대로 가는 거야. 니는 틀렸고. 속도를 증가시키면 우리가 요 반도체 복습을 했을 텐데 이게 전도 뛰고 원자가 뛰죠. 빛이 나온다는 뜻은 뭐냐면 위에 있던 전자가 양공으로 이렇게 양공과 전자가 만나면서 여기 틈을 메꾸면서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떨어질 때 빛이 나오는 거였고 여기서 빛이 나오는 것은 요 원자의 구조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원자의 구조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자석을 빠르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유도 전류는 세겠죠. 유도 전류가 세요. 유도 전류가 세. 그게 무슨 뜻이야? 밝은 거야. 근데 빛의 에너지는 일정해요. 빛 에너지 일정해. 빛의 에너지는 왜 일정하냐 하면은 요거는 원자의 구조에 의해서 다이오드의 요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에너지의 띠틈이 일정하기 때문에 띠틈이 일정하니까 빛의 에너지가 일정하고 그러면은 HF라는 공식에 의해서 진동수도 같아요. 진동수가 일정해. 진동수 변하지 않아. 진동수 F는 변하지 않아요. 그냥 전류가 많이 흐른다. 그냥 밝다. 이거야. 빛의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 그냥 입으로만 하는데 13번을 보면 이제 그 고리가 두 개가 생겼죠. A와 B의 고리가 두 개가 생겼는데 전자기 유도는 자기장의 양이 변할 때 생기고 그리고 그 전자기 유도 그 유도 전압의 크기는 자기장이 세거나 그리고 빨리 변하거나 그럴 때 전자기 유도가 많이 되죠. 그래서 자석의 중심이 P를 지나는 동안 자석이 여기 있으면은 A랑 B 중에 A가 가깝고 B가 멀죠. 그럼 A가 가까이서 자석이 다가오니까 유도 전류 세기는 A가 B보다 클 수밖에 없어. B는 멀리 있으니까 약한 자석이 움직이는 느낌으로 자기장의 영향이 B에는 덜하겠죠. A는 자석이 가까우니까 강한 자석이 움직이는 느낌이고 B는 약한 자석이 움직이는 느낌으로 자석에서 이제 강한 자기장을 A는 세게 영향받으니까 유도 전류 세기는 A가 B보다 커요. 전자기 유도 공식할 때도 강한 자석을 이제 움직일수록 유도 전류가 컸죠. 그래서 기억이 맞고요. 이제 니은을 보면
Q를 지나는 순간 여기 그림을 그려보면 N극이 아래 있고 Q를 지날 때는 지금 N극이 아래 있고 아씨 너무 작아서 안되네. 그래서 그냥 봐. 이렇게 되면 A 입장에서는 S극이 사라지잖아. A 입장에선 S가 사라지니까 얘는 인력을 작용을 하고 싶어. 그래서 자석을 끌어당겨야 돼. S극이 멀어지니까 얘는 아래가 N극, 위가 S극 이렇게 해서 얘를 잡아당기려 할 거고, B의 입장에는 N극이 다가오죠. B의 입장에 N극이 다가오니까 오지마, 청력을 작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N극이 오지마 해서 B는 N극이 위로, S가 아래로 이렇게 스스로가 유도전류가 흐르면서 자석이 돼야 되니까 서로 흐르는 전류 방향이 반대야. 같다는 틀렸어. 자석의 중심이 R을 지나는 순간 요거를 이제 보면은 자석의 중심이 R을 지날 때는 다시 그림 그리면 여기 그림 그대로 있죠? 그럼 A랑 B를 보면은 A는 지금 얘가 S가 멀어지잖아. 멀리 있긴 해도 S가 멀어지기 때문에 A는 얘를 끌어당기고 싶어. 인력을 작용을 하고 싶고, 그래서 A는 끌어당겨야 되니까 아래가 N극, 위가 S극 이렇게 끌어당겨야 되고, 그래서 얘를 위로 이제 A가 당기게 돼요. B는 여기 있는데 또 S가 멀어지죠. 그래서 얘는 인력을 작용해서 얘를 끌어당기고 싶어. 그래서 가지마 붙여봐야 되니까 아래가 N, 위가 S. 그러면은 얘도 또 인력을 작용해서 위로 끌어당기게 돼요. 그러면은 중력과 속도가 아래로 있어서 얘네를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데, 위로 지금 인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두 개나 있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중력과 속도보다 작겠죠. 답은 기억 디귿. 이제 똑같이 보면 이제 A에서 볼 때 얘가 S가 접근하죠. A에서 보면 S가 접근해. S 접근이니까 오지마 하고 내가 청력을 작용해야 되니까 청력을 작용을 하면 내가 이제 얘 S극 그리고 N극 이렇게 돼서 내가 청력을 작용을 해야겠지. 이렇게 하려면 내가 오른손을 지금 오른손 엄지가 오른쪽으로 하고서 감싸지면은 얘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른손 이렇게 오른손으로 감싸지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걸 A에서 보면은 지금 A에서 보면 이렇게 흐르는 걸로 보겠죠. 유도 전류의 방향은 A에서 보면 이게 시계 방향이다. 기억이 맞아. 그리고 B 지점을 지날 때 B 지점은 이제 어떻게 돼? B 지점은 색깔을 다르게 하면 B 지점에서는 얘가 N극이 사라지죠. N극이 이제 도망가니까 N극이 도망가면 N극을 내가 붙잡고 싶고, 그래서 얘가 S가 오른 왼쪽이 N. 그래서 이렇게 A와 B에서의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고요. 이렇게 인력을 작용해서 얘를 끌고 가야 되니까 자석이 받는 자기력은 인력에 의해서 왼쪽이 맞아요. 니은이 맞고, 그리고 이제 A에서 B로 갈 때 항상 그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와 열이 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감소야. 역학적 에너지 무조건 감소. 무조건 감소. 답은 기억 니은. 그래서 이제 그냥 내면 다 맞추니까 약간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여기서 위로 간대. 그래서 S가 지금 도망가죠. S가 도망가면 안 돼. S가 도망가니까 얘를 붙잡기 위해서 인력을 작용을 해야 되고, 인력을 작용을 해야 되니까 내가 코일 스스로가 이제 자석이 될 거야. 위쪽이 N극, 아래가 S극 이렇게 자석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엄지가 위로 가게 다운, 엄지가 위로 가게 굿 이렇게 딱 손을 하면은 전류가 이렇게 가게 돼요. 전류가 이렇게 가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엄지가 이렇게 감싸지니까 전류가 이렇게. 이렇게 될 때 사실상 전류가 이렇게 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유도 전압이 생겨서 얘가 전자기 유도가 돼서 전류가 흐르는 거죠. 유도 전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유도 전압이 생겨서, 그래서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극, 여기가 마이너스극.
그래서 A에 있는 다이오드가 잘 작동하니까 A가 P형 반도체, B가 N형 반도체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A는 P형 반도체 맞고 B는 N형 반도체는 원자가 전자가 이거 5개였어. 그래서 이제 섞여서 나오죠. 그리고 자석을 아래로 움직이면 아래로 해볼게요. 아래로 하면 S가 접근하겠죠. S가 접근하니까 청력을 작용해야 돼. 그러면 이번에 너가 SN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엄지를 아래로 한 이렇게 다운을 이제 손을 하면은 이제 전류가 이번엔 전류가 이렇게 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가게 돼요. 전류가 이렇게 간다는 뜻은 즉 자 지우고 보면 이쪽으로 전류가 나가는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급, 여기가 마이너스급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건전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플러스극이랑 N형 반도체가 연결됐으니까 여기서는 빛이 나오지 않고요. 전구로만 이제 빛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전구는 전류 방향에 상관없이 그냥 빛이 잘 나오는 거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는 순방향일 때만 잘 작동을 해서 빛이 나오고 역방향일 때는 작동하지 않아서 빛이 안 나와. 그래서 답은 자석을 아래로 움직일 때는 전구에서는 빛이 나오는데 전구는 빛이 나오고 LED는 빛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전구에서만 빛이 나와야 돼. 그리고 얘가 이제 위로 갈 때는요, 얘가 위로 갈 때는 막대 자석에 의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감소해요. 얘가 위로 움직일 때의 설명은 감소야. 자석이 가까이 오면 무조건 증가. 자기장의 양이 무조건 증가하겠죠. 자석은 자기장을 이제 만들어내는 애니까 자석이랑 가까우면 무조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은 증가하고, 이제 자석이 멀어지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은 무조건 감소야. 리을은 틀렸고, 그리고 다이오드 안에서 지금 현재 빛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전자는 PN 접합면으로 이동을 하고 양공과 만나서 빛을 방출을 해요. 답은 기억 미음. 16번을 보면 이제 이것도 자성체랑 이제 엮여 있죠. 위쪽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있다는 뜻은 사실상 아래쪽에 자석이 N극이 있어서 여기서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이렇게 했을 때 강자성체와 반자성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자기장 영역에서 벗어나도 얘가 자석을 오랫동안 유지할 거야. 그래서 P랑 Q 자체가 하나는 자석이 될 거고 자기장이 없으면 하나는 자석이 안 될 거야. 그래서 보면은 나에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P라는 얘가 사실상 자석이 돼서, 얘가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얘가 자석이 돼서, 그리고 B는 얘가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자석이 안 돼서, 그래서 여기서는 전자기 유도가 없죠. 반자성체는 자기장 영역에서 벗어나면 자성을 바로 잃어버리니까. A는 이제 자성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니까 얘는 이제 여기가 자석인 거고, 그래서 얘는 강자성이기 때문에 자기장이 어떻게 되냐면 얘랑 입력을 받는 방향으로 현재 가에서는 얘는 이제 자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강자성체는 입력이니까 요게 S, 요게 N극이 돼요. B는 반자성체인데 반자성체는 자석이랑 청력을 받기 때문에 Q의 면이 이게 N극, 여기가 S극이 돼요. 그래서 가에서 P쪽은 A의 P쪽은 S극이다, 이게 맞아. 그래서 요거는 맞고, B는 강자성체자 틀렸고 반자성체임. 나에서 전류는요, 즉 P가 S극이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S가 이제 사실상 접근하는 거니까 S극이 오지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도서는 어떻게 되냐면 코일은 S극이 오지 못하게 위쪽이 S, 아래가 N이 되게 내가 전기가 흐를 거고, 엄지를 아래로 해서 다운으로 이렇게 하면은 전류가 이렇게 우리가 흐르는 걸 볼 수 있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B에서 A로 가는 방향이다. D가 틀렸고 답은 기억. 근데 전자기 유도가 이제 좀 다른 문제가 나왔고요. 결론은 그림만 바뀐 거야.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요. 자기장이 아래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는데 이 자기장이 0에서 2초는 요 자기장 구간이 일정하다가 2에서 4초는 요 자기장 구간이 자기장이 세져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사각 도선이 이렇게 있고 자기장 영역이 이렇게 저 아래로 뚫고 들어간대. 자기장 영역이 아래로 뚫고 들어간다는 뜻은 사실상 위쪽에 N극의 자석이 있고 여기서 이제 N극의 자석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아래로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장이 있을 때 자기장이 0에서 2초 동안은 일정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석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다가 2에서 4초는 요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커지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위에 있는 자석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랑 똑같은 거고요. 즉 N극이 접근을 하니까 전자기호도는 어떻게 될 거냐면 내가 청력을 줄 거야. N극이 접근하니까 청력을 줄 거라서 내가 거꾸로 N극 접근이면 내가 위쪽에 N극, 아래쪽에 S극이 되게 내가 전기가 흐를 거야. 그럼 엄지손가락이 위로 업으로 하면은 이제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는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도는 거라 A에서 R에서 B로 전류가 A, R, B 이렇게 흐르는 거 맞아요. 그래서 0에서 2초 구간에는 이제 전자기 유도가 없고 1초일 때는 전류 안 흐르는 거 맞고 2에서 4초일 때는 얘가 전류가 이제 흐르는 거죠. 그러면 N극이 접근하는 그림을 위에서 본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니은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의 세기는 4초일 때랑 3초일 때가 이제 똑같아. 그래서 잠깐 그걸 하기 전에 요거 전류 방향은 이제 요렇게 우리가 그동안 알던 모습으로 이렇게 보는 거 말고 이제 거꾸로까지 아니고 요거 말고 요 방법 말고 그냥 바로 문제만 보고서 이제 우리가 이거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전자기호도는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될 거야. 그래서 자기장이 증가하면 외부의 자기장이 증가한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증가하면 그러면은 이제 외부의 자기장이 이제 증가하면 이제 줄이게 외부의 자기장이 줄이게 유도할 거고 만약에 외부의 자기장이 이제 감소할 거다. 외부의 자기장이 갑자기 자기장이 감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늘리게 유도할 거야.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변화의 반대로 내가 전자기 유도가 될 거니까 늘리게 유도. 해서 이 그림을 보고서 바로 그냥 B가 증가한다. 그럼 B를 줄이게 유도를 해야 돼. 그래서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거면 들어가는 자기장을 줄여야 돼. 그러면 내가 거꾸로 튀어나오는 걸 유도하겠죠. 튀어나오는 걸 유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돼요. 이렇게 흘러야 우리가 튀어나오는 자기장을 만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로 할 수 있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의 세기는 우리가 패러다의 법칙 유도 전압은 마이너스 n 곱하기 시간분의 자기장의 양이 변할 때 전자기 유도가 되기 때문에 자기장의 양을 바로 그냥 B 곱하기 A라고 합시다. 자기장의 양이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변할 때 전자기 유도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하면 감은 횟수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시간분의 B 곱하기 A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 면적은 자기장을 통과하는 면적은 요게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A는 냅두고 시간분의 자기장 이렇게 우리가 유도 전압 유도 기전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이것은 2초일 때 B가 증가하니까 이게 2분의 B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B가 돼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요 변화 시간분의 자기장 요게 기울기죠. 시간분의 자기장 요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직선이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3초랑 4초가 같아요. 공식에 의하면 이게 시간분의 자기장 그래서 이게 사실상 자기장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게 같아요. 답은 기억 니은.
이제 18번을 보면 우리가 요거를 바로 이제 전자기 요도를 바로 요거를 보고 해야 되는데, 전자기 요도는 우리가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자기 요도가 돼요.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자기 요도가 되니까 지금 현재 요 자기장 영역 안에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는 방향이라서 외부의 자기장이 이렇게 있을 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지금 커지는 거야. 그쵸?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해요.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해. 그럼 거꾸로 청개구리처럼 들어가는 게 증가하면 그 증가를 이제 줄여야 돼. 증가를 줄여. 그래서 증가를 줄이게 유도할 거야. 증가 줄이게 유도. 증가를 줄이려면 내가 어떻게 유도해야 돼? 들어가는 걸 유도하면 더 들어가니까 거꾸로 나는 튀어나오게 전자기 유도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요. 청개구리처럼. 그래서 튀어나오게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러려면 이제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되냐면 요렇게 전류가 흘러야 돼. 그래서 전류가 여기서는 이제 요렇게 흘러야 돼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사실상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건전지가 여기가 플러스극, 여기가 마이너스극.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전류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 플러스극에서 이제 마이너스극으로 이렇게 전류가 나와서 들어가는 형식으로 돼야만 이제 T0일 때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러니까 즉 이게 빛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Y가 P형 반도체, X가 N형 반도체인 걸 알 수 있어. 이제 여기 이쪽을 보면은 이제 이번엔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해요.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하죠. 뭐야? 감소한다고? 감소하면 이제 감소가 싫어. 이제 요렇게 되는 자기장을 늘리게 유도할 거야. 늘리게. 이게 늘어나게 내가 유도를 해서 만들어야 돼. 그럼 뭘 만들어? 들어가는 걸 만들겠죠. 들어가는 걸 유도를 하겠지. 그럼 들어가는 걸 유도를 하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요. 들어가는 걸 유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걸 유도를 해야 돼. 그럼 전류 방향이 반대가 돼요. 그럼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전류 이렇게 되는 걸 갈게요. 이렇게 전류가 들어간다는 뜻은 뭐냐면 사실상 이쪽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여기에 플러스극, 여기 플러스극, 여기 마이너스극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전류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플러스극이랑 N이 만났고 마이너스극과 P형 반도체가 만났으니까 여기서는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래서 T0일 때는 T0는 이렇게죠. T0 빨간 색깔은 요렇게니까 저항에서 Y에서 X야. 기억 틀렸고. 그리고 이제 X는 N형 반도체다 맞고. 3T0일 때 저항에 유도 전류가 흐른다. 3T0일 때 유도 전류가 안 흘러요. 왜냐면 지금 역방향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정류작용에 의해서 다이오드가 전류가 안 흐르게 지금 막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 답은 니은. 그리고 19번은 우리가 그냥 풀면 수능 문제 이거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일단 바로 내가 그냥 풀면 T1일 때 유도 전류 방향이 시계 방향이래. T1일 때는 뭔가 자기장이 세지죠. 세지는데 내가 어떻게 유도하냐면 요렇게 유도했거든. 요렇게 유도 전류가 흘러. 그러면 요건 뭐야? 들어가는 자기장을 유도한 거죠. 그래서 유도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자기장이 세졌길래 내가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유도했을까? 이거 거꾸로 할 수 있나? 이게 튀어나오는 자기장이 증가한 거 되니? 튀어나오는 게 증가하니까. 튀어나온 거 증가하니까 그럼 튀어나온 거에 반대로 내가 청개구리처럼 들어가는 걸 만들어서 유도를 한 거야. 그래서 T1일 땐 들어가는 게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자기장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증가하는 자기장이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들어가는 자기장인 거예요. 그래서 요 자기장의 요 그래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면 여기서는 튀어나온 자기장 증가하니까 들어가는 걸 유도했고 여기서 자기장이 일정하니까 이제 전자기 유도가 없죠. 유도가 없고 요 구간은 어떻게 돼? 요 구간은 이제 튀어나오는 게 감소해요. 튀어나온 거 감소니까 감소는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 유도가 외부 자기장이 B가 증가한다. B가 증가하면 이거는 이제 전자기 유도를
줄이게 유도하고, 청개구리처럼 뭔가가 자기장이 증가하면 이걸 줄이게 유도할 거고, 자기장이 이제 감소할 거다. 자기장이 감소하면 이거를 늘리게 유도할 거야. 그래서 자기장이 이제 여기 T2일 때는 이게 튀어나오는 게 감소해. 그럼 감소는 어떻게 돼? 요 감소 요 방향, 요 튀어나오는 걸 늘리게 유도할 거니까 나는 요렇게 여기서는 튀어나오는 걸 유도할 거야. 그래서 튀어나오는 걸 유도하고, 그래서 전류 방향이 이렇게 돼요. 튀어나오는 걸 유도하니까 그냥 요렇게. 이 빨간 색깔은 다 유도 전류 할게. 그리고 여기 튀어나온 거 감소하고, 요 파트는 이번엔 들어가는 자기장이 커지죠. 여기는 들어가는 거 커져. 여기서 여기는 이제 들어가는 거 커져. 들어가는 거 증가. 그럼 들어가는 거 증가하면 어떻게 해? 우리가 증가는 줄이게 유도하니까 들어가는 거 줄여야 돼. 그러면은 들어가는 거에 반대로 유도해야 되니까 요렇게 유도를 하고, 그래서 요렇게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이제 T3일 때는 이제 전자기 유도가 없고, T4일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들어가는 거 감소죠. 여기는 들어가는 거 감소, 여기는 이제 튀어나오는 거 증가. 그러면 들어가는 거 감소니까 들어가는 거를 다시 늘려야 돼. 들어가는 거 늘리게 유도하니까 여기선 들어가게 유도하고, 들어가게 이제 아래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여기서 이제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들어가는 거 감소, 여기는 이제 튀어나오는 거 증가. 그래서 튀어나오는 거 증가야? 그럼 튀어나오는 걸 줄이게 유도해야 돼. 튀어나오는 걸 줄이게 유도해. 그래서 둘 다 여기서는 다 들어가는 X 표시로 들어가는 걸 유도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튀어나온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들어가는 걸 유도하고, 이제 전자기 유도 없다가 여기서 이제 튀어나오는 거 감소하니까 튀어나오는 거 유도하고, 여기서는 X로 들어가는 거 증가하니까 들어가는 거에 반대로 튀어나오는 거 유도하고, 전자기 유도 없고, 여기서 이제 X로 들어가는 거 감소니까 들어가는 거 유도, 튀어나오는 거 증가하니까 튀어나온 거 반대인 들어가는 거 유도. 그래서 여기 유도 전류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서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T2일 때는 이게 시계 방향이 아니고 반시계죠. 반시계고, T2일 때 반시계. T3일 때는 자기장의 방향은, T3일 때는 여기 들어가는 자기장인 거야. 들어가는 자기장이다. 수직으로 들어간다. 니은 틀렸고. 그리고 이제 유도전류 세기는 T2랑 T4를 보면은 이게 그 그래프의 기울기,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클수록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많이 변할수록 우리가 자기장의 전자기 유도가 커요. 자기장의 변화가 빠르고 클수록, 즉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전자기 유도가 커요. 유도 전류는 T2가 T4보다 작다 맞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헷갈리잖아. 그래서 그냥 바로 잠깐 이렇게 하나하나에서 유도 전류 방향을 똑같이 알아내도 돼요. 똑같이 알아내도 되는데, 전압은 공식 바로 가면은 시간분의 자기장의 양이죠. 유도 전압은 이렇게. 감은 횟수는 1이니까 그냥 1을 n은 그냥 뺐어. 그래서 면적은 일정하고 시간분의 자기장이야. 이게 뭐냐면 사실상 기울기거든. 기울기. 그래서 자기장 영역에 있는 요 면적, 요게 A고 이게 시간분의 자기장.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플러스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기에서 유도 전압은 이제 마이너스 면적 곱하기 시간분의 B요. 요거분의 요 기울기 두 칸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도 전압은 여기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여기서 여기는 V가 마이너스 뭐 시간분의 B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T분의 A B 곱하기 기울기가 B 곱하기 뭐 면적 뭐 S,
뭐 A 뭐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한 칸,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한 칸에 있고, 여기서는 전자기호도 없고, 그랬다가 여기서 기울기가 다 이제 마이너스죠.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전자기호도는 공식이 마이너스 시간분의 이거 B 곱하기 A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기울기도 마이너스니까 전체가 플러스. 그리고 기울기가 이제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가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울기가 똑같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전자기호도가 없고 자기장이 일정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기울기가 t 갈 때 4칸이나 변하죠. 그리고 기울기의 변화가 플러스 4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를 하면은 처음일 때보다 이제 2배 크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호도에서 요도전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기울기가 가파른다는 뜻은 요 공식에 의해서 이게 시간분의 자기장의 요 기울기가 가파른 거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1대 마이너스 1대 플러스 2면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똑같이 1대 마이너스 1대 플러스 2 뭐 이런 것처럼 여기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요조전류는 거꾸로.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그냥 해도 되고, 나처럼 그냥 미분이 기울기다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공식에 넣어서 마이너스 시간분의 자기장의 기울기다 해서 그냥 이게 기울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0,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총 1 이렇게 가다가 여기선 0이고, 그리고 이제 변화가 기울기가 플러스 2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2 해서 이렇게 요조전류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이제 18번은 이제 우리가 공식을 제대로 이제 써야 되는데, 도선이 두 개가 있죠. 도선이 두 개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먼저 0에서 2초 구간에서는 자기장 2영역에 여기 자기장이 이제 감소죠. 들어가는 게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어. 0에서 2초일 때. 그리고 이제 2에서 4초일 때는 1영역의 자기장이 감소하는 거 알 수 있죠. 들어가는 게 감소하는구나. 그러면 청개구리, 우리가 자기장이 감소하면 이제 전자기호도는 어떻게 될 거야? 변화에 방해하는 반대로 행동을 할 거고, 들어가는 거 감소에 거꾸로, 들어가는 거 감소 안 돼. 그러면 이제 늘리게 유도하겠죠. 그래서 늘리게 유도. 감소하는 거는 이제 늘리게 유도할 거고, 그러면 어떻게 유도할 거야? 그래서 늘리게 들어가는 걸 유도를 하겠죠. 요 방향을 유도할 거야. 그래서 전류가 요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전류가 요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게 돼요. 1영역도 똑같아. 2에서 4초일 때 1영역이 이렇게 감소하니까 요건 어떻게 해? 감소하면 안 돼. 이거를 들어가게 늘리게 유도하게 돼요. 그래서 1초일 때 이게 0에서 2초 동안 2영역의 자기장이 감소하고 2에서 6초 동안 1영역의 자기장이 감소해도 그래도 다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이거는 시계 방향의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시계 방향 흐른다 맞고, 전류 방향은 3초, 5초가 같아요. 3초, 5초가 다 똑같아요. 자기장의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똑같아. 이제 전류의 세기를 해볼게. 이제 그래서 0에서 2초일 때는 2 얘가 여기 영역에 의해서 전자기호도가 돼요. 이 영역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변하니까 전자기호도가 되고, 이때 공식은 V는 마이너스 유도 전압은 마이너스 시간분의 B 곱하기 A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면적이 마이너스 붙이고 면적이 ES야. 그래서 변하지 않는 면적은 이렇게 따로 앞으로 빼고, 그리고 시간분의 자기장의 변화. 그럼 요거는 우리가 시간분의 자기장의 변화는 요거의 기울기예요. 그럼 이게 기울기가 여기서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s 곱하기 요 시간분의 자기장의 변화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2분의 마이너스 1 하면은 요게 총 s가 되겠죠. 그래서 0에서 2초일 때는 요도기전력의 크기가 s야.
즉 유도 전압이 S야. 그리고 이제 이번엔 요 0에서 2초일 때 0에서 2초를 내가 파란 색깔로 해버렸네. 요걸 파란 색깔로 깔맞춤 할게요. 0에서 2초일 때는 이 영역의 자기장이 이제 감소해서 해서 전자기 유도가 될 거고, 이제 요 영역 2에서 6초는 얘가 감소해요. 얘는 일정한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얘가 요 영역에 해당하는 요 자기장이 이제 감소를 하는 거야. 그럼 요거에 해당하는 이제 전자기 유도를 계산을 해보면 전압은 이제 두 번째 2에서 6초를 해보면 전압은 마이너스 시간분의 감은 횟수는 1이니까 그냥 삭제하면 자기장 곱하기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변하면 우리가 전자기 유도가 되니까 공식은 시간분의 이게 면적 곱하기 자기장이야. 여기 면적은 S죠. 그래서 S 곱하기 시간분의 자기장의 변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시간이 4초인데 2나 감소해요. 4분의 마이너스 2야.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 똑같죠.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은 이게 2분의 S가 되겠죠. 그래서 유도전압의 크기가 여기는 S 대 0에서 2초는 S고 2에서 6초는 전압이 2분의 S야. 면적이 이 영역의 면적이 크니까. 그래서 유도전압의 크기는 0에서 2가 2에서 6보다 커요. 틀렸어? 크다. 그래서 요거를 해보면 이제 0에서 2초는 이렇게 되고 2에서 6초는 이제 2분의 1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이 문제 19번이 아니고 이게 21번인데 하여튼 요걸로 바로 가면요. 이걸로 바로 가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자기장이 이제 영역을 벗어나잖아. 그럼 A는 파란 색깔로 하면은 얘는 어떻게 돼? 이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감소해요. 도선이 이 자기장 영역에서 빠져나오니까 뭐가 감소해? 도선을 통과하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하죠. 들어가는 자기장이 감소해. 뭐야? 들어가는 게 감소해. 그러면 어떻게 유도해야 돼? 들어가는 게 감소해. 그럼 감소는 늘리게. 항상 우리가 전자기 유도는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감소를 이제 늘리게 유도해요. 늘리게 유도. 얘는 들어가는 게 감소하니까 이제 들어가는 걸 내가 유도를 하게 돼요. 들어가는 걸 유도할 거니까 들어가는 거 만들 거고, 그럼 자기장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C도 똑같아. C도 지금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다 감소하니까 들어가는 걸 유도하게 다 돼요. 그래서 얘도 전류가 똑같이 이렇게 흐르고 얘는 들어가는 걸 유도해. 얘도 결국 들어가는 자기장이 이 도선이 오른쪽으로 가면 빠져나오니까 얘도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걸 유도를 하게 돼요. 이때 전압을 구해보면 우리가 전압 공식을 한번 다시 보면은 V는 마이너스 감은 횟수 곱하기 시간분의 자기장의 양은 B 곱하기 A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감은 횟수가 1이니까 그냥 N을 그냥 1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자기장은 변하지 않고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한데 면적이 변하죠. 그래서 도선을 통과하는 면적이 도선을 통과하는 총 면적이 점점 얘가 빠져나갈수록 면적이 줄어드니까 면적이 줄어. 마이너스 자기장은 일정한데 시간분의 면적이 변해요. 그 면적이 변하는 것은 요 길이가 뭐냐? 요 길이가 뭐 L이라고 하면 요 길이 곱하기 요 X라고 하면 요거는 마이너스 B 곱하기 시간분의 L 곱하기 X가 되겠죠. 요거 마이너스 B 곱하기 요거 시간은 시간분의 면적은 L 곱하기 X. 시간분의 거리는 이제 이게 마이너스 BLV가 돼요. 그래서 A의 경우는 속도가 V고 여기 길이가 L이죠. 그래서 A의 전자기 유도의 전압은 유도 전압은 마이너스 BLV. B는 얘가 2V야. 그래서 이 자기장은 B로 똑같죠. 그래서 자기장은 B로 똑같은데 여기
여기 길이도 L로 똑같죠. 여기 길이 L로 똑같은데 이번에 오른쪽으로 EV 속도로 빠져나가니까 EV. 그럼 이게 마이너스 2BLV가 돼요. C는 마이너스 여기 자기장은 이제 자기장의 영역의 자기장은 똑같아. 빠져나오는 데 자기장은 똑같은데 여기가 2배지 않니? 2L B 2L 이 변하는 면적이 요렇게 면적이 더 변하는 면적이 넓어졌지 않았니? 그래서 요 1초마다 변하는 면적이 이게 2L이 돼요. 그래서 B 곱하기 2L 곱하기 2V 얘는 마이너스 4BLV가 돼요. 그래서 A와 B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우리가 다 똑같이 실계 방향으로 A, B, C는 다 똑같고요. B와 C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똑같지 않아. 전압이 1대 2대 4야. 그래서 C에 흐르는 전압이 1대 2대 4니까 C에 흐르는 전류는 A에 흐르는 전류의 4배예요. 그래서 틀렸어. 답은 D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그래프 문제가 좀 어려운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얘가 처음에 아예 밖에 있을 때 아예 밖에서 그냥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때는 자기장 영역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전자기 유도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요거 우리가 바로 그냥 이 그래프를 그리면 처음에 0에서 얘가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0초일 때 여기 있고 0초일 때 1의 위치에 있거든요. 얘가 0초일 때 가장 앞이 1이야. 그리고 1초일 때 2, 3, 4, 4초일 때 여기 와요. 그래서 0에서 4초 동안은 자기장 영역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전류가 0이야. 그래서 자기장 영역에 아예 안 들어가고 그냥 도선만 움직일 때는 전자기 유도가 없어. 그러다가 이제 4초에서 이제 4초일 때 얘가 여기까지 오고요. 4초에서 이제 여기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4초일 때 얘가 이렇게 딱 진입을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도선 입장에서 어떻게 돼? 도선 입장에선 외부 자기장이 나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점점 내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요만큼이나 넓어지죠. 요 노란색 색칠한 게 조금 있으면 내가 더 들어가면 그러면은 이렇게 전체까지 좀 자기장이 더 넓어지죠. 나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커지니까. 그래서 자기장의 양이 점점 증가하니까 요것에 의한 전자기 유도가 돼요. 그래서 외부 자기장이 보면 내 입장에서 도선 입장에선 들어가는 자기장이 B만큼 증가하죠. 그래서 전자기 유도가 될 때는 자기장이 증가한다. 자기장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감소하게 유도를 하고 감소시키려고 유도할 거고 이번엔 자기장이 뭐 감소한다. 자기장이 감소한다. 그러면 이제 증가하게 유도를 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거꾸로 들어가는 거 말고 반대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내가 유도해요. 튀어나온 거니까 전류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5에서 6초일 땐 튀어나오는 전기가 유도가 돼요. 반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플러스 전기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만큼 전기가 유도되고 이때 전압은 B 여기서 여기의 자기장의 차이 B 그리고 여기 길이가 L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속도 V 그래서 BLV가 이렇게 돼요. 여기 길이 L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속도 V BLV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여기 이렇게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요 요 자기장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계속 똑같아. 변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 안에서는 자기장 B도 일정하고 자기장을 통과하는 도선의 면적도 일정하니까 여기선 전자기 유도가 없어요. 그래서 요 안에서 이렇게 통과하는 걸쳐 있지 않고 안을 통과할 때는 전자기 유도가 없어. 그러다가 해서 이제 여기 B에서 2B로 이렇게 들어갈 때 B에서 2B로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는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이쪽에서는 자기장이 많아지죠. 그래서 도선 입장에서 어떻게 해? 여기서 여기로 들어갈 때는 도선 입장에서 뭐라고 느낄 것 같아? 아, 나는 들어가는 B 있다가 들어가는 2B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니까 도선 입장은 들어가는 B가 증가하는구나 라고 느끼겠죠.
들어가는 B가 증가하네? 그럼 어떻게 해? 감소하게 유도할 거야. 그래서 튀어나오게 B만큼 유도하겠죠. 튀어나오게 B만큼 유도할 거야. 그래서 도선 입장에서는 이제 튀어나오게 똑같이 유도를 할 거고, 여기서 차이 B만큼 증가하는 걸로 느끼니까 여기 B, L, V가 돼요. 이제 그렇고 좀만 더 왼쪽으로 갈 수 있나?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전압이 똑같아요. 그래서 요 9에서 10초 여기 걸쳐 있을 때 9에서 10초일 때 여기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자기장 영역을 완전히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러다가 항상 이렇게 중간에 걸칠 때 이때만 전지하게 유도가 될 건데, 여기서 도선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입비였다가 튀어나오는 B가 돼요. 도선 입장엔 나는 지금 들어가는 입비인데 튀어나오는 B가 돼. 도선 입장에서 여기서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갈 때 자기장이 어떻게 변한다고 느껴? 오씨, 튀어나오는 3B만큼이나 자기장이 갑자기 튀어나오게 증가하네라고 느끼지 않겠니? 나는 지금 마이너스 2였다가 플러스 1이 된 거야.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1이 되면은 플러스 3 되는 걸로 느끼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입비에서 튀어나오는 B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3B만큼 자기장이 증가한다고 느껴. 자기장이 증가하면 거꾸로 어떻게 해? 자기장이 증가한다? 감소하게 유도해. 튀어나온 거 감소. 튀어나온 거 감소. 이제 여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갈 때는 너도 더 좀 옆으로 갈 수 있나? 여기 요 라인에서는 이제 자기장이 바뀌어요. 자기장이 튀어나오는 거 증가? 그럼 난 거꾸로 들어가는 거 유도할 거야. 들어가는 거 유도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들어가는 걸 유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엔 방향이 이렇게,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전압이 자기장이 3배나 갑자기 변했죠. 그래서 유도 전압은 여기에서는 3B L V가 돼요. 그리고 이번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서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3, 3칸, 1칸, 2칸, 3칸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빠져나갈 때를 보면은 도선 입장에선 튀어나오는 B가 빠져나오면 점점 사라지죠. 튀어나오는 B가 점점 여기서 이 면적이 사라져. 도선 입장에서 어떻게 느낄 거야? 때 빠져나가면 튀어나오는 B가 감소하는구나. 그럼 감소는 어떻게? 늘리려고 유도할 거야. 감소는 늘리려고 유도할 거야. 그럼 유도는 어떻게 돼? 튀어나오는 걸 유도하겠죠.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그래서 튀어나오는 거 유도한다. 튀어나오는 거 유도한다. 그리고 전압은 V는 변화. 자기장의 변화가 B에서 0이 되니까 B, L, V고, 그리고 유도 전압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라 다시 여기선 또 0이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되게 돼요. 나머지 이제 아예 쭉 빠져나가면은 쭉 자기장은 전자기 유도 넣고. 그래서 5초일 때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돼요. 5초일 땐 반시계야. 얘 기억 틀렸어. 그리고 13초일 때 여기 정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는 13초일 때는 자기장이 꽉 차 있어. 입비만큼 꽉 차고 모든 면적이 다 입비만큼 꽉 차기 때문에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변하지 않아. 그래서 유도 전류 0이다. 맞아. 그래서 이거 중요. 그리고 이제 15초일 때는 유도 전류 세기는 10초랑 15초 보면 10초일 때는 도선 입장에선 B만큼 차이가 나요. 15초일 땐 도선 입장에선 3B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3B에 해당하는 만큼 전자기 유도가 세게 돼요. 자기장의 변화가 크니까 15초가 세게 돼. 10초일 때가 15초보다 작아. 맞아. 답은 니은 디귿.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젠 요거를 거꾸로 유도 전류를 두는데 수능 문제 어렵죠?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 자기장이 뭔가 증가해요. 자기장이 뭔가 1 영역에서 어디 써있지? 이거 모르는구나. 그래서 자기장이 일단 뭔가가 들어가는지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1 영역에 자기장이 있으니까 뭔가 자기장이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호도는 변화의 거꾸로 이기 때문에 뭔가 B가 증가한다. 외부 자기장이 뭔가 B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나는 감소를 유도할 거야. B 감소하는 방향으로 내가 유도할 거고, 그리고 뭔가 외부의 자기장이 내가 감소한다. 도선을 통과하는 외부의 자기장의 양이 감소한다. 감소한다. 그러면은 나는 B가 증가하게 유도를 할 거야.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고서 다시 보면은 무언가의 자기장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유도 전류가 시계 방향이래. 지금 유도 전류가 여기서 시계 방향이 뭐냐면 요렇게야. 그쵸? 시계 방향은 뭐야? 내가 요렇게 유도를 했죠. 요렇게 유도했어. 그럼 뭐가 증가했는데 내가 반대로 유도했을까? 들어가는 거가 너가 튀어나오는 게 유도했겠죠. 튀어나오는 게 증가했으니까 들어가는 걸 내가 유도했겠죠. 아, 1영역은 튀어나오는 거구나. 1영역은 튀어나오는 거구나. 틀렸고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D에서 ED 갈 때는 전자기 유도가 없어요. 왜? 그래서 여기 영역에 걸쳐 있을 때는 자기장이 없다가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전자기 유도가 되겠다가 1에서 2로 갈 때는 전자기 유도가 없으려면 자기장이 똑같이 여기도 B구나. 자기장이 똑같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1영역은 튀어나오는 B고 2영역도 튀어나오는 B고, 그래서 자기장이 똑같으니까 여기서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으니까 전자기 유도가 없구나. 그래서 답은 1번, 2번 중에 하나야. 얘 틀렸고. 그러다가 이제 2영역에서 3영역 갈 때는 이제 유도가 뭐가 돼요? 요렇게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뜻은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뜻이죠. 반시계 방향은 요렇게 유도야. 반시계 방향은 뭐야? 반시계 방향이니까 2D에서 3D 요 영역에 걸쳤을 때 이렇게니까 얘가 튀어나오는 걸 유도하죠. 왜 튀어나오는 걸 유도를 할까? 왜 튀어나온 걸 유도했지? 그러면은 3영역이 2에서 3 갈 때 답은 1번, 2번 중에 하나잖아. 내가 여기선 들어가는 게 무조건 커지죠. 튀어나왔는데 들어가는 자기장이 커지는 걸로 느끼지 않겠니? 도선 입장에서는 외부의 자기장이 뚫고 들어가는 게 증가하는 걸로 내가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로, 들어가는 거에 반대로 내가 자기장이 생겨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들어가는 게 증가한다고 느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류가 I였죠. 이거 전류 크기를 같이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여기 전류가 V는 마이너스, 여기서 여기 갈 때는 B, D, V였어. 그게 여기였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자기장의 차이,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자기장의 차이가 2배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번엔 V가 전압이 자기장의 차이가 2B, D, V가 돼야 전압이 2배가 돼야, 그래야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도선에 느낄 때는 자기장이 2B만큼 그리고 들어가는 게 증가한다고 느껴야겠죠. 그래야 전류의 방향도 바뀌고 전압이 2배가 되니까. 도선 입장에서는 튀어나오는 B에서 갑자기 들어가는 2B만큼 자기장이 변한다고 느껴야 돼. 그래서 3영역의 자기장은 그냥 들어가는 B여야 돼. 답이 2번이야. 그래서 이거가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왼쪽을 보세요. 그래서 여기 0에서 들어가는 B로 될 때는 자기장이 도선 입장에선 들어가는 B가 증가했어. 그래서 전압은 BLV야. 여기서도 들어가는 B에서 들어가는 2B가 되니까 차이는 도선 입장은 들어가는 B가 증가했어. 그래서 전압은 BLV야. 들어가는 2B에서 튀어나오는 B가 됐어. 도선 입장에서는 튀어나오는 3B가 증가한 걸로 느끼니까 전압은 3BLV야. 여기 변하는 자기장 3BLV 이렇게 넣고, 이제 튀어나오는 B에서 빠져나오면 도선의 입장에선 튀어나오는 B 하나 감소하는 걸로 느끼니까 전압은 BLV야. 해상당은 도선이 느낄 때 변하는 자기장 BLV를 그거를 써야 되고요. 그거를 이제 똑같이 여기서 다시 보면 여기 들어갈 때는 자기장이 B만큼 증가하는 걸로 느낄 수밖에 없죠. B만큼 증가하니까
여기 전압은 BLV야. 겠다가 여기서 전압이 2배가 돼야 돼. 전압이 2배가 되고 전류가 반대 방향이 돼야 돼. 그러려면 얘가 전압이 2배가 되고 전류 반대 방향이 돼야 되니까 변화가 반대로 돼야 되고 그것은 입비만큼 변화가 이렇게 입비만큼 된다고 느껴야 돼요. 튀어나오는 B에서 들어가는 B가 돼야 전압이 입비 LV, 입비 DV 이렇게 돼요. 여기서 길이가 D였으니까 입비 DV라고 내가 한 거 같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자기장이 입비만큼 변한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올 때는 자기장이 B만큼 변하니까 전압이 1. 여기서는 변화가 없으니까 전압이 0. 여기서는 자기장이 EB만큼 변하니까 전압이 EV. 그래서 전류가 1대 2로 흐르는 거 볼 수도 있고, 빠져나갈 때를 보면 빠져나갈 때는 전류가 하나밖에 안 흐르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빠져나갈 때를 생각하면 여기서는 들어가는 B에서 결국 이렇게 사라지는 거니까 도선의 입장에선 들어가는 B에서 아예 자기장이 없는 영역으로 나오니까 들어가는 B가 감소하는 걸로 느끼겠죠. 그러면 어떻게 유도할 거야? 들어가는 걸 유도하겠죠. 들어가는 거 유도를 할 거고 자기장의 변화가 B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BLV를 만들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BLV를 똑같이 BDV를 똑같이 하여튼 유도를 해서 그래서 유도 전류가 똑같이 한 칸만 나오게 돼요. 답은 2번이야. 도선이 느끼는 자기장의 차이 곱하기 BLV 여기서 길이를 내가 D라고 했어. 그래서 BLV를 해야 유도 전압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바로 보면 공식 다 안 다치고 바로 보면은 유도 전류가 여기선 바로 가요. 전류가 마이너스죠. 그럼 반시계야. 그럼 유도 전류가 어떻게 돼? 반시계면 요렇게 유도했어. 즉 튀어나오는 걸 유도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때 왜 튀어나오는 걸 유도했을까? 튀어나온 자기장을 유도했는데 왜? 뭐가 증가했길래? 거꾸로 여기는 이제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했겠죠. 들어가는 자기장이 여기서 도선의 입장에서 느낄 때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했구나. 그래서 거꾸로 이제 튀어나오는 걸 내가 유도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전류가 1대 3이야. 여기 그래서 여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됐다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전압이 1 정도였다가 1에서 2로 들어갈 때는 갑자기 전류 방향이 바뀌고요. 유도하는 전류 방향이 바뀌고 전압이 3배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 일단 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전류가 유도가 됐죠. 이거는 뭐야? 들어가는 걸 유도했죠. 왜 들어가는 걸 유도했을까? 왜 들어가는 걸 유도를 했냐면 여기 갈 때는 도선이 느낄 땐 외부의 자기장이 어떻게 변했냐고 느끼냐면 뭐야 갑자기 너무 튀어나오는데? 튀어나온 게 총 3B만큼 증가한다고 느껴야 이렇게 증가한다고 느껴야겠죠. 그래서 실제 여기 자기장은 여기는 들어가는 B였어. 근데 여기서는 1에서 2로 갈 때는 들어가는 B였다가 튀어나오는 2B가 돼야 도선의 입장에선 튀어나온 3B만큼 변한다고 느끼겠지. 그래서 전압이 3배가 돼요. 그래서 여기의 전압은 B 길이 BAV 전압이 BAV 여기서는 이제 3배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전압이 자기장의 변화가 3배가 된다고 느껴야 돼. 그래서 전압이 3B 그리고 길이 속도 3BAV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고 이제 빠져나올 때 여기서 빠져나올 때 보면은 튀어나온 입비가 사라지죠. 그래서 이거 빠져나올 때는 도선의 입장에서 보면 뭐야 튀어나온 입비가 감소하네. 튀어나온 입비가 감소하니까 감소하면 안 되는데 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전자기 유도하는 방향에 보면 이쪽으로 2죠. 그러니까 튀어나온 입비만큼 이렇게 늘리게 유도 튀어나온 입비만큼 내가 유도를 해서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서는 이제 똑같이 마이너스 전류가 2배 흐르는 걸로 똑같이 내가 자기장을 총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장의 영역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잘 구하면 돼요. 얘가 언제 문제냐? 수능 문제인데 2012년 수능 문제인데 옛날 문제도 어렵죠. 그래서 자기장 영역이 여기는 들어가는 B고
그리고 여기는 튀어나오는 이 B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때 자기장이 전압이 이제 여기 들어갈 때는 BDV, 여기는 이제 3B만큼 차이 나니까 3BDV라서 전압이 3배니까 전류도 3배. 여기서 여기 갈 때는 자기장의 차이가 2B니까 2BDV, 그래서 AV죠. 길이가 A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빠져나갈 때는 2BAV니까 전류가 2 이렇게 되는 거였고,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가 B, 그리고 길이가 A, 속도가 V일 때가 전압이 요거였어. 그때가 우리가 전류가 I0였어.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 문제는 Q를 새롭게 넣는데, Q는 여기 있거든요. 얘를 새롭게 넣는 걸 다시 보면은 Q를 이렇게 넣는데요. 얘는 좀 더 어려워서 얘는 속도가 V로 간대. 그럼 얘는 왼쪽 오른쪽을 나눠야 돼. 그래서 도선의 왼쪽 오른쪽에 전자기 유도가 달라요. 그래서 왼쪽을 보면 얘는 왼쪽은 들어가는 B가 증가한다고 느끼죠. 들어가는 B가 증가한다고 느끼니까 나는 어떻게 유도할 거야? 거꾸로 튀어나오는 거 유도를 할 거야. 이때 전압의 크기는 V는 자기장의 변화, 들어가는 게 증가하니까 B, 그리고 BDV 해서 길이를 해야 되는데, BLV, BDV 하여튼 길이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길이가 이게 절반이야. 원래 여기 총 길이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절반 나뉘었죠. 그래서 여기가 길이가 2분의 2 V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전류 방향은 요렇게, 그리고 오른쪽 반쪽을 보면 왼쪽은 요 노란색, 오른쪽은 요거. 오른쪽 입장에서 내가 들어가는 입비가 증가한다고 느끼겠죠. 들어가는 입비가 증가하는 자기장 영역에 내가 왔구나. 들어가는 거 증가하니까 나는 거꾸로 유도해야지. 이렇게 거꾸로 유도한다고 할 거야. 그리고 여기서 전자기 유도의 유도 전압의 크기는, 유도 전압은 BLV 에서 자기장이 EB만큼 변하니까 EB. 그리고 여기 이제 길이가 여기가 원래 L이었는데 이 길이가 여기가 이번엔 이 하늘 색깔의 넓이는 길이가 2분의 A예요. BLV를 할 땐 우리가 총 이 넓이를 해야 되는데 오른쪽 절반은 2분의 A, 그리고 속도는 V. 그래서 하기 때문에 요거를 하면은 이제 이게 BAV가 돼요. 그리고 전류 방향이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걸 유도하니까 이렇게. 그럼 요거는 2분의 BAV, 요거는 BAV. 그래서 총합을 하면 어떻게 돼? 으악, 잘못 눌렀다. 총합은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니까 서로 전류 방향이 반대죠. 그러니까 2분의 BAV가 돼요. 전류는 요렇게. 요게 시계 방향인데 시계 방향이 지금 전류가 플러스거든. 시계 방향의 전류가 플러스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들어갈 때는 플러스 2분의 BAV의 전압이 흘러요. 그것은 2분의 I0의 전류가 흘러. 그래서 전압이 BAV일 때 I0였으니까 전압이 2분의 BAV이면 2분의 I가 돼요. 문제 어렵고만 길다. 그래서 진입할 때는 전류가 2분의 I0가 돼요. 그랬다가 얘가 여기로 들어가면, 요렇게 들어갔을 때는 이 도선을 통과하는 왼쪽은 들어가는 B, 오른쪽은 튀어나온 이 B. 근데 그게 왼쪽 오른쪽에 전류의 자기장의 양이 변하지가 않고요. 계속 일정해. 그래서 꽉 들어가 있을 때는 그때는 자기장의 영역에 자기장의 양이 똑같으니까 전자기 유도가 없어. 처음엔 2I였다가 여기서 0이다가, 그랬다가 빠져나올 때는 거꾸로, 다시 요거의 거꾸로가 돼서 전류가 이번엔 마이너스 2분의 I로 흐르게 돼요. 그래서 참 어렵고 길고 복잡한 문제였지만 답이 2번이야. 처음에 2분의 I였다가 0에서 A, 여기서는 이제 전류가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5번은 그래서 틀렸고. 그래서 가운데 있을 때는 이제 전류가 전자기 유도가 없다. 그런 거고, 이제 마지막 오른쪽 문제는 이제 자기장에 들어가면서 속도도 변해. 속도도 변하는 가장 약간 까다로운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래.
그래서 여기선 자기장은 다 줬어. 슬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조전류 내가 그리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선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가면은 도선 입장에서는 나의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B가 증가한다고 느끼죠. 들어가는 B가 증가하는구나. 들어가는 B가 증가해? 그럼 어떻게 유도해야 돼? 거꾸로 튀어나오는 걸 유도해야 돼요. 튀어나오는 거 이렇게 유도를 할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들어가는 B에서 들어가는 입B로 되니까 도선 입장에서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때 똑같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들어가는 B가 증가하는구나. 도선 입장에서 이렇게 느낄 거고, 그럼 이번에는 튀어나오는 B를 여기서 이제 들어갈 때 튀어나오는 B를 유도하겠죠.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할 거야. 들어가는 입B에서 들어가는 B가 되니까 뭐야, 도선 입장에서 어떻게 돼? 이렇게 갈 때는 들어가는 B가 감소하는데요. 들어가는 B가 감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유도해야 돼? 감소하면은 이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 B가 들어가는 B만큼 유도할 거고, 들어가는 건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아예 바깥으로 빠져나올 때, 아예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때는 뭐야, 들어가는 B였다가 0이 되네. 그래서 들어가는 B가 감소하는 걸로 똑같이 느낄 거고, 아예 빠져나올 때는 여기서 이제 똑같이 들어가는 걸 유도하게 돼요. 전류 방향 잘못했네. 얘를 잘못했다. 얘 둘 다 전류 다 잘못했는데. 그래서 요렇게 유도하니까 얘는 요렇게 들어가니까 요렇게 그래서 변화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전자기 유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을 해보면요, 0에서 D, 여기 D쯤에 걸쳤을 때, 그래서 VD D쯤에 걸쳤을 때는 변하는 자기장, 그리고 길이, 속도, 그래서 우리가 V는 BLV니까 여기서는 길이가 이제 D죠. 그러니까 변하는 자기장, 여기 D에서 여기서 변하는 자기장이 0에서 B가 변하니까 아래쪽으로 내릴까? 0에서 B가 변하니까 B, D, 속도가 EV야. EV가 돼요. 그리고 이제 ED쯤일 때는 보면은 V가 이제 전압이 ED쯤일 때 보면은 유도 전압이 이제 변하는 자기장은 B고, 그래서 B, 길이, 속도 할 건데, B, 그리고 변하는 자기장은 B만큼 변한다고 느낄 거고, 길이는 D로 일정한데, ED일 때 여기도 속도가 EV로 똑같죠. 그랬다가 얘가 이제 3D 들어갈 때는 여기가 속도가 이제 V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유의를 해서 3D일 때는, 3D에서 이제 걸쳐서 들어갈 때는 여기서 여기 갈 때는 이제 자기장이 B만큼 감소하는 걸로 느끼니까 변하는 자기장은 B, 거리는 D 받고 V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빠져나올 때는 변하는 자기장, 길이, 속도. 그래서 들어가는 B에서 없어지니까 자기장이 변하는 양은 B고, 길이는 D고, 속도는 V. 해서 이렇게 흐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0에서 D에 갈 때까지는 이때는 이제 전자기 유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D에 와서 이제 걸쳐 있을 때, 그래서 얘가 전류가 처음에 이제 자기장 영역에 아예 밖에 있을 때는 0이다가, 그래서 이제 여기 D에서 ED까지 갈 때는 여기에 걸쳐 있을 때는 다 얘가 EBDV로 전압이 이렇게 2배야. 그래서 얘가 0에서 D까지 갈 때는 없다가 D에서 이제 ED까지 해서 3D에 가기 직전까지가 이제 전압이 2배고, 이제 3D에서 이제 여기 들어갈 때, 3D에서 3영역 들어갈 때는 이제 전압이 1이에요. 그리고 4D에서 5D 갈 때까지 여기가 이제 빠져나오기 직전까지가 이제 전압이 있다가, 그 이유는 전자기 유도에 전압이 쭉 없어.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 전류 방향이 바뀌네.
전류 방향이 바뀌네요. 그래서 전류 방향이 뭐 처음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유도할 때 요 방향, 여기를 플러스 전류라고 하면, 그래서 전압이 플러스 2고,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전류 방향이라고 하면 여기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류 방향을 또 이제 생각을 했어야 했네. 그래서 전압은 2대 2대 1대 1이고, 그리고 전류는 이제 반시계 반시계 시계 시계. 그래서 이제 1.5D를 지날 때 유도 전류 방향은 1.5D 지날 때 1.5D 지날 때 X가 1.5D 어디 갔냐? 아, 여기 있죠. 요 그림이죠. 요 그림일 때는 얘가 들어가는 B가 증가하니까 튀어나오는 걸 유도해서 요렇게 우리가 유도 전류가 흐를 거야. 그러면은 P 지점에서는 플러스 Y 방향이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전류가 흐를 거니까 P 지점은 위쪽으로 가겠죠. 플러스 Y야. 기억 틀렸고. 그리고 이제 유도 전류 세기가 1.5랑 4.5를 보면 1.5랑 4.5를 보면 1.5가 2배 더 커요. 1.5가 4.5보다 크다. 맞아. 1.5일 때가 4.5보다 큰다. 맞고요. 전류 방향은 2.5랑 3.5. 그래서 2.5. P가 2.5일 때가 여기 그림. P가 2.5가 여기 그림. P가 3.5가 여기 그림. 이 두 개를 보면 요 전류 방향이 반대죠. 반대다 맞고. 답은 니은디귿. 그래서 은근 BLV를 외운 다음에 그 공식을 아주 잘 하면 나름 풀 수 있어.